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 강론 제330페이지 로마자 7번 강도살인 치사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열혈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며 강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번의 구성요건. 양가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반가 1번의 주체는 모든 강도이다. 강도상의 치상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도죄의 실행이 착수한 단순강도죄, 빈강도죄, 인질강도죄의 범인이며 강도죄의 기수미수 여부는 상관이 없다. 해상강도의 살해 치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상강도 범인을 제외한다. 반가로 이번에 행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행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살해는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강도가 폭행, 상해의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도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사망 또는 치사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하게 됨을 의하지 않으며 강도의 기회에 일어나면 족하고 기수, 미수의 살해도 구별도 살해, 치사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도, 상해, 치상죄의 설명도 동일하다. 강도 범행 직후에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기 위해서 순찰자의 태워지려는 순간 체포 면탈의 의사로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으면 강도살인죄가 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 대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은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로서 살인의 범죄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의 일이라면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위의 터자가 이루어진 재물취가 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 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강도죄의 기수, 미수와 관계없이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강도살인죄의 미수범이 된다. 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미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강도의 미수가 과실로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때에 강도치상죄의 미수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그라미 2번 강도치상죄의 미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1번의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살인죄의 경우에는 강도에 대한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불법 이득의 의사와 살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강도살인죄의 경우에는 강도에 대한 고의와 332페이지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불법 이득의 의사와 사망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고의와 불법 영득 내지 불법 이득의 의사와 관계에 관해서는 강도죄와 같다. 3번의 공동정범의 초과. 강도의 공동정범 중에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해 또는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와 무관한 다른 가담자의 살해 행위에 대해 고의의 공동이 없는 한 고의범인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가담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강도살인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초과 부분 청구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1번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강도치사죄의 동시범 내지 단독정범이 된다고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망의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2번에 죄수 타자와의 관계. 양가를 1번 탈취 의사를 살해 후 재물취득
처음부터 재물탈취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재물을 탈취한 때에는 탈취가 사망의 전후에 있었는가를 묻지 않고 강도살인이 된다. 양가로 2번 살해 후 탈취 의사로 재물탈취 살해한 후 직후에 재물탈취 의사가 생겨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의 위법학설과 판례는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살인죄와 전mit하면 형량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 사자의 점유 참조. 이 사자의 점유는 참고로 앞에 절도죄에서 사자의 점유가 문제되었죠. 276페이지. 양가로 3번 채무 면탈 목적 살해.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 살인죄가 성립한다. 통설 판례. 다만 이 경우에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거나 이익 취득이 가능한 333페이지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 행사가 여전히 가능한 경우에는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살인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강도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실패한 경우로서 강도의 실행이 착수한 점은 인정되므로 강도 미수가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합범의 범위에 따라 강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강도 미수는 수단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가벌적 강도 불능 미수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살인죄만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대법원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한 상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하지만 술집에서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했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와 같이 이익 취득이 외부적으로 독립변수 없이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부가적인 요건 없이 강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강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 사체의 관계. 강도가 살해의사를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하였으면 강도 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 사체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